안녕하세요. 저는 남양주 백병원 진단검사의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김이현 과장입니다. 여러분, 건강검진 받을 때 가장 기본처럼 지나가는 검사가 바로 혈액검사죠. 대부분 그냥 숫자 몇 개 보고 지나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혈액종합검사 검진표 한 장에는 겉보기만 숫자만 잔뜩 적혀 있는 것 같지만 여기에는 놓치면 안 되는 내 몸의 위험 신호부터 암의 초기 신호까지 놀라울 만큼 많은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 입장에서도 이 혈액검사 검진표가 꽤 중요한 진료 기준인데요. 오늘은 알아두시면 완전히 쓸모가 있는 혈액검사 검진표를 볼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받는 가장 기본적인 혈액 검사를 CBC 검사라고 합니다. 건강검진에서 제일 먼저 만나는 검사인데요. Complete Blood Cell Count라고 합니다. 특별한 준비사항 없이 정맥에서 채혈한 혈액으로 간단하게 검사할 수 있습니다. CBC가 무엇을 보여주느냐? 바로 우리 혈액 안에 있는 세포들의 숫자, 체력, 역할 분담까지 전부 체크합니다. 그래서 피로감, 감염, 염증, 멍, 출혈 이러한 증상들이 있으면 내과 의사들이 거의 반사적으로 CBC부터 찍습니다. 그리고 이 CBC 안에는 다양한 항목들이 들어있습니다. RBC 적혈구, WBC 백혈구, 플레이틀릿 혈소판, 헤모글로빈 혈색소, 헤마토크릿 적혈구 용적률. 여기서 중요한 것이 WBC 백혈구인데요. 백혈구는 감염이나 염증이 생겼을 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표입니다. 세균이 들어오거나 염증이 생기면 백혈구 수가 눈에 띄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백혈구는 지금 몸에 무슨 일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초기 알람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혈구는 전신에 산소를 공급하는 필수 세포입니다. 적혈구가 부족하면 조직에 산소가 충분히 도달하지 못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적혈구가 감소하면 빈혈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빈혈이 있으면 어지럼증이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빈혈과 어지럼증은 조금 다릅니다. 급성 빈혈은 어지럼증이 쉽게 나타나고 만성 빈혈은 어지럼보다 피로감, 숨참, 통증이 먼저 나타납니다. 즉 빈혈이 있다고 해서 꼭 어지럽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왜 이렇게 평소보다 빨리 지치지? 라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흔한 신호입니다. 혈소판은 상처가 생겼을 때 혈액을 응고시켜 출혈을 멈추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혈소판 수치가 감소하면 멍이 쉽게 생기고 코피나 잇몸 출혈이 오래가고 작은 상처도 피가 잘 안 멎는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또한 혈소판 수는 혈액질환, 면역질환, 간질환 등 여러 질병의 힌트를 주기 때문에 의사들이 매우 중요하게 보는 수치 중 하나입니다. 헤모글로빈 혈색소는 약자로는 HB라고 보통 표현하죠. 적혈구 안에서 산소를 붙잡아 운반하는 단백질입니다. 즉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다는 것은 단순히 적혈구가 부족한 수준을 넘어서 실제로 몸이 받을 수 있는 산소 공급량 자체가 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헤모글로빈은 빈혈을 판단할 때 가장 먼저 보는 지표입니다. 남자는 13g 미만, 여자는 12g 미만일 경우 빈혈이라고 하는데요.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으면 나타날 수 있는 변화로는 숨참, 쉽게 피로함, 두통, 집중력 저하, 손발 차가움 등이 있습니다. 특히 만성적으로 낮은 헤모글로빈은 늘 피곤한데 이유를 못 찾겠다는 분들에게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헤마토크릿은 혈액 속에서 적혈구가 차지하는 공간 비율을 뜻합니다. 피 한 컵 안에 적혈구가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보여주는 값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적혈구 수와 혈색소 이 두 요소를 함께 반영한 값이라 빈혈의 깊이와 농도를 파악하는데 더 정확한 느낌을 줍니다. 헤마토크릿이 낮다는 것은 혈액 전체 중에서 산소를 운반할 수 있는 세포 비율이 부족하다는 뜻이고 헤마토크릿이 너무 높아도 혈액이 끈적해져 혈전 위험 등 다른 문제의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검사지에는 토탈 콜레스테롤이라고 표시된 항목, 말 그대로 총 콜레스테롤을 의미하는데요.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알려진 HDL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LDL, 마지막으로 트라이글리세리드라고 하는 중성지방을 보셔야 합니다. 콜레스테롤이란 세포막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물질인데요. 이 중 HDL 콜레스테롤인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은 높을수록 건강에 좋습니다. 하지만 마냥 높은 게 아닌 통상적으로 60에서
90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인 경우 혈관의 찌꺼기를 생성해서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는 콜레스테롤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130에서 140 미만으로 유지하시고, 당뇨 같은 만성질환이 있는 분은 100 미만으로 조금 더 타이트하게 유지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트라이글리세리드, 약자로 TG는 흔히 중성지방이라고 하는데 LDL 콜레스테롤과 연관된 수치로서 마찬가지로 높을수록 안 좋은데요. 160 미만으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서 당뇨라고 하죠. 약자로는 GLC 혹은 글루코즈라고 표시가 되는데요. 말 그대로 혈당 수치를 의미합니다. 혈당이라는 건 혈액 속의 당 수치를 얘기하는 걸로, 공복 시 혈당이 126보다 높거나 아니면 랜덤이라고 해서 아무데나 측정한 혈당이 200 이상일 때 당뇨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혈당 수치는 음식 이외에도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돼서요. 금식을 하고 검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전날 드신 음식, 음주, 흡연, 음주 상태, 수면 상태 등에도 영향을 받는 수치입니다. 따라서 당뇨 환자는 혈당 검사보다 당화혈색소라는 검사를 유용하게 사용하는데요. 검사 결과지를 보면 영어로 헤모글로빈 A1C라고 표시된 항목이 있습니다. 대개 퍼센테이지로 나오는데요. 지난 두세 달 정도의 혈당 평균치를 의미하는 수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통 5.6% 미만을 정상 수치라고 생각하고요. 6.4에서 6.5%가 넘어가는 순간 당뇨라고 진단합니다. 따라서 이 중간은 당뇨 전 단계라고 해서 당뇨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단계라고 진단합니다.